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의사 케빈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은 뼈 모양, 체형도 닮는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건강해야 건강한 자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부모와 뼈 모양과 체형이 닮기 때문에 제가 체형에서 구조에서 병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닮는 것은 유전자 DNA만 우리 검사해서 DNA가 뭐가 뭐 어쩌고 뭐 암 유전자가 있고 그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DNA뿐만 아니라 뼈와 체형도 닮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분들 보면은 얼굴을 닮죠. 얼굴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렇게 뼈 모양 자 두개골로 생전의 얼굴 모습을 복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유골이 선사시대 때 발견이 되면은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원래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 코의 위치라든가 코의 틀어짐, 광대뼈 한쪽이 틀어지거나 이 눈썹 이 부위가 미골이 이렇게 튀어나온거나 이런 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살을 붙여가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도 이 머리 여기 있는 뼈도 22개 정도의 뼈가 융합이 돼서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바가지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다 틈새가 있고 이 뼈와 이 뼈가 만나죠. 여기도 보면은 이 틈 사이에 이쪽에 이제 그 수처라고 해서 봉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위에도 그래서 이 뼈와 이 뼈가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듯이 얼굴이 닮는다는 것은 뼈 모양이 닮는 것이고 뼈 모양이 닮으면 결국 체형이 닮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궁뎅이 엄마는 오리궁뎅이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아빠가 또 오리궁뎅이면 아들이 또 혹은 딸이 오리궁뎅이일 수 있죠. 자, 우울증이 있는 분들 보면은 이 등 모습도 특이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울증 환자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 정신과약들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이 정신과약 엄청나게 문제가 많죠. 금단 현상도 심하고 이제 브레인포그로 고생하시던 분이 제 오늘 올린 브레인포그 영상을 보시고 이 정신과약 금단 현상이 우리 회원들이 너무 심하게 호소를 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 있는 분도 특별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울증이면 딸이나 아들이 우울증을 앓기가 쉽고 또 그 손주는 우울증이나 틱장애 같은 걸 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형과 구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이제 구조를 얘기할 때 뭐 어깨 관절, 뭐 목, 허리 디스크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당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뇨가 올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당뇨는 췌장의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췌장으로 가는 신경이 이 8, 9번 이 정도에서 시작돼서 여기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쪽 췌장으로 가는 신경이에요. 그쪽이 틀어지면 인슐린 주사를 막 맞아야 되는 어린아이들, 우리가 소아당뇨라고 많이 옛날에 불렀지만 지금 일형당뇨라고 부르죠. 일형당뇨가 온 친구들은 이 부위가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당뇨 있을 때 인슐린만 맞지 말고 사실은 이 부위를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형당뇨인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도 이쪽에 문제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염을 자주 앓거나 췌장암이 있으신 분도 사실은 이 부위가 문제가 돼서 이 뼈가 틀어지거나 이 뼈와 8번, 9번, 7번, 8번 이런 뼈들이 들러붙어요. 협착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췌장염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구조의학 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365일 중에 거의 360일을 매일 술을 마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보험 들었던 그분의 이제 남편분인데, 어느 날 너무 상태가 심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360일 동안 술을 마시면 얼마나 간이 또 애주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마셨겠죠. 소주 몇 병씩. 이제 그 분인데,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간 검사를 했겠죠? 간은 너무나 말짱한 거예요. 간이 너무나 말짱해. 간은 전혀 문제가 없고, 뭐, GOT, GPT, 뭐, ALT, 감마 GPT 이런 수치가 너무나 정상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분이 무슨 병이 왔냐? 췌장염이 왔어요. 췌장.
술을 많이 마셔도 췌장에 염증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일요일날 아프셨고 밤새 좀 고생하셨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마포인가 그분 직접 댁으로 가서 이분을 진찰을 해봤어요. 집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너무 떼굴떼굴 아프고 병원에서 뭐 주사 맞았는데 아프다고 해서 갔더니 간 부위는 여기 이제 4번, 5번 신경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신경은 여기서 나옵니다. 4번, 5번 정도에서. 근데 이쪽은 척추가 아주 바르고 틀어짐도 없고 여기가 이게 타격을 탁탁탁 했을 때도 전혀 아픔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췌장 부위 7, 8, 9번 여기서 엄청나게 큰 압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간 기능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분은 췌장 쪽에서 이 탈이 난 거죠. 여러분 관절과 뭐 무릎, 어깨, 허리, 팔꿈치, 손목 이런 것만 여러분 이 구조가 관계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장육부 모든 병, 그죠? 무슨 간염이라든가 위장병, 장상피화생, 만성 변비, 궤양성 대장염, 그죠? 과민성 장증후군, 과민성 방광, 과민성 질염도 여러분 사실 척추에서 오는 병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 발기부전 전부 척추가 1차입니다. 1차. 제일 먼저 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이 뼈 모양 체형을 담는다는 것을 설명드리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자식도 얼굴 담듯이 이 척추 모양을 그대로 많이 담습니다. 똑같진 않더라도요. 부모가 상태가 심하고 부모가 아픈 증상이 수십 가지고 평생을 소화가 안 돼서 끄끄거리고 밥을 못 먹었다, 빼짝 말랐다. 그 체형은요 그대로 자식이 담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그대로 닮아가지고 똑같은 병으로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암내력이 있으면 이 체형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위암이 왔어요. 그러면 이쪽이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쪽이. 근데 그 아들이나 딸이 위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등을 봤을 때 이쪽이 틀어졌으면 위암이 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기는 그나마 괜찮고 이쪽 더 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간암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쪽이 흉추 쪽이 문제가 위쪽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폐암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올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은 어떤 암이 오냐는 이 체형과 무지하게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 경우에 사실 체형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집안에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오늘 뭘로 두냐면 제가 이제 이걸로 들 거예요. 케빈의 발에 무좀이 두 군데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무좀이 좀 있죠. 이쪽이 이렇게 여기도 좀 생겼고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딱 생겨서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자, 피부병도 신경과 관련이 깊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 위치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왔을 때 LO는 뭐냐면 럼바가 요추란 뜻이거든요. 여기 요추 5번 신경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경이 틀어지거나 압박되면은 그쪽 이거죠. 5번 신경. 자, 5번 신경이 여기서 눌려가지고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이 신경 따라서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 5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가락 안쪽까지 이게 안쪽까지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쪽은 5번 신경이 눌려서 제가 이쪽에 지금 무좀이 생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죠? 천골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천골 신경이 눌려서 이쪽이 무좀이 온 겁니다. 그쵸? 제가 근데 뭐라 했어요? 부모와 자식은 뼈 모양 체형이 닮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협착증이 와서 한 6개월을 집 밖을 못 나가서 제가 어머니를 그냥 치료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침 못 만다고 그랬죠. 세계에서 가장 엄살이 세신 분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 중에 우리 어머니가 엄살 1등이에요. 1등. 그래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지방에서 하루를 버리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보면서도
치료를 안 받고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교정만 탁탁탁 하는 교정, 우두둑 교정만 해드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도치를 못하고 있는데, 자, 이게 케빈 어머니의 발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무좀 생겼죠? 어머니도 이제 제가 약을 좀 써주면 이게 없어졌다가, 어느 여름이 되면 또 이렇게 재발하고 납니다. 자, 제 발 위치, 그죠? 여기하고, 여기. 똑같아. 여기도, 5번과 S1.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저희 큰형이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제가 허리 디스크를 한 3개월 걸쳐서, 고쳐줬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 둘째 형도 허리가 아파서, 새벽에 자다가 저한테 SOS를 보내가지고 갔더니 바닥에 엎드려서 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뒤집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치료해준 적이 있었고, 저희 큰형의 조카 두 놈들도 다 허리가 안 좋아서 저한테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허리가 안 좋아서 한 6년 전에 한번 제대로 좌우 엉치 당겨서 그때 셀프로 엉덩이 침 무지하게 맞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아파가지고 제가 작년 12월 15일부터 제 몸에 지금 한 4-5천 방 맞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맞고 치료하는데, 웃기는 건 허리를 제가 치료를 셀프로 했단 말이죠. 도침을 깊이 놓고 이제 했는데 이 제 증상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허리를 치료하면 치료하고, 여기도 이제 저한테 강의를 배운 분한테 가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지인들한테 가서 이거 할 줄 아시는 분한테 가서 탕탕탕 하는 걸 여러 번 맞았죠. 이제 망치로 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활법 하시는 분, 또 제가 같이 교정 배웠던 분들한테 우두둑 교정을 몇 번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허리가 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여기가 저도 이렇게 어머니 같이는 아니었어도 상당히 딱지를 막 뛸 정도로 안 좋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진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올리겠지만 완벽히 나타났어요. 완벽히. 예. 그래서 허리가 좋아질수록 허리를 치료하면서 이 무좀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구조밖에 없구나. 정말 구조구나. 예. 그래서 이 부위는 이렇게 양방 의사들이 요추 5번 신경이 이렇게 간다고 이미 밝혀놨어요. 이거는 케빈이 만든 그림이 아니고요. 이거는 해부학자들이, 의사 해부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추 5번이 신경이 눌리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올 수 있다. 저림증도 올 수 있지만 이렇게 피부병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문제 오면 이 사람은 5번과 이게 안쪽이 안 좋구나. 그래서 이쪽에 뭐가 나 있는 분들은요, 내 허리가 안 좋은 겁니다. 무좀이 안 좋으면 나는 허리가 안 좋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의학적인 근거를 되는데도 또 이렇게 치료했을 때 여기는 손도 안 댔는데 무좀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분은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나쁘신 거예요. 예. 이거는 누가 와도 재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 발 뒤꿈치가 쩍쩍쩍쩍 갈라진 분을 어디를 했다? 천골. 여기를 치료했더니 다음날 와서 이게 다 말랑말랑해졌다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을 거예요. 이거 쩍쩍쩍 갈라졌는데 이것이 보드라워지고 새살이 돋았다? 거짓말 같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환자가 와서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실제로 여기서 신경이 눌리면은 이쪽이 쩍쩍쩍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건조하신 분들 자꾸 뭐 바르고 뭐 애기발이라고 해서 뭐 바르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들 효과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들이 다 밝혀놨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발의 무좀은 진균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요추 4번, 5번, 천골 1번의 신경이 압박되면서 이쪽으로 신경 전달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그 부위에 진균이 살기가 좋은 환경이 되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무좀약만 바르면 좋아질 수 있어요. 진균이 죽으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가 앉아있거나 뛰거나 뭐 일하면서 허리가 또 눌리고 하면 또다시 이쪽에 흐름이 나빠지면서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런데 발가락 사이에 있는 것도 여기 보면은 딱딱 구멍이 되죠. 여기 세 번째 발가락까지, 예, 두 번째 반, 세 번째 반, 여기는 뭐 신경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번과 5번 요추와 천골 1번 이런 식으로 무좀이 오기 때문에 발바닥도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다르죠, 색깔이. 그죠? 그래서 여기 무좀이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어차피 4번 5번 1번 그쪽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허리가 문제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믿어보세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무좀이 있는 분들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허리를 치료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예, 이런데 이렇게 모전자전 무좀의 위치까지 잡는 거. 우리가 무당벌레 보면은 그 모양이 되게 이쁘잖아요. 무당벌레가 이제 암컷 수컷이 있을 때 그 무당벌레 모양이 잡는 것도 뭐 어떻게 공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AB형, AO형이 뭐 하면서 이렇게 혈액형이 정해진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발 외측은 둘 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S1 쪽은 그래도 좀 낫다. 저도 이제 이쪽이 있었는데 지금 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좀 하나도 담는 것처럼 여러분들 체형은요, 구조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남녀노소 어느 병을 갖고 있든 심지어 본인이 건강한 사람이든 어떤 운동을 하든 그죠? 어떤 아시아계든 유럽계든 상관없이 체형을 바르게 만들어주면 무조건 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만성 피로가 풀려요. 일단 피로가 있는 사람들은 체형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사상체질, 팔상체질, 뭐 금음체질, 그죠? 금양체질 이런 거 따지고 이제 그렇게 뭐 음식 드시고 그리고 침도 맞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교정 안 합니다. 이 체형 바로 잡는 거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팔상체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체형은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런데 여러분이 소음이든 소양이든 태음이든 태양이든 뚱뚱하든 그죠? 남자든 여자든 백이지든 흑이지든 상관없이 체형을 잡고 보세요. 체형을 잡고 나면 그 사람은 건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척추가 바른 사람이 똑바로 잘 서서 걷는 사람이 건강했어요. 기우뚱 해가지고 쫄록쫄록 걷는 사람이 건강했어요. 과장돼서 표현했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간신 비폐신 소화가 안 되고 간이 나쁘고 어디가 안 좋든 체형을 먼저 바로 잡고 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는 건 잠깐이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의사의 손을 멀어지면 이 체형은 또 틀어집니다. 그날 하루하루 일하고 잠자고 숨쉬고 생활하면서 운동하면서 몸이 틀어져요. 운동해서 병 온 사람이 너무나 많죠. 이 상체가 이렇게 휘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뭐 혹은 이렇게 휘었거나 상체가 많이 틀어진 사람이 운동을 과하게 하잖아요. 더 틀어집니다. 여러분 걷기 좋고 뛰는 거 좋고 사이클 좋고 다 그렇다는데 본인에 맞는 운동을 찾아야 됩니다. 체형 따라 달라요. 우리 서울대 정성근 교수님께서 맨날 맥켄지 운동하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예방하는 운동 하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사실 불만스럽습니다. 예. 왜냐? 체형 따라 그 동작 따라 하면 더 병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걸 구분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거 건강해진다고 따라 했다가 더 병나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척추의 S라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이것도 반대당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좌우 대칭이 갈비뼈가 이렇게 예쁘게 있는 게 좋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도 변형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이것이 3D로 확 막 그 회오리 감자 돌듯이 틀어진 분도 있고, 이쪽이 뼈와 뼈사이가 들러붙하고 협착이 있는 분도 있고요. 이쪽이 벌어진 분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서가지고 또는 이렇게 거꾸로 뼈가 튀어나온 분도 있습니다. 엎드리면. 그러면 이 뼈와 아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허리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고 엉치가 엄청 무겁고 다리가 힘이 빠집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등이 아프거나 담이 결려서 또는 뭐
관절, 뭐 고관절이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서 발목이 아프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이 체형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한 여기서도 제가 지그재그 뼈가 터진다고 그랬죠. 이것을 원래 위치에 완벽하게 고칠 수 없더라도 원래 위치에 가깝게 바꾸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머슬러 지압기 만들었잖아요. 그거 이제 의료기기로 처음에 마사지기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가 지금은 의료기기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도구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슬러 가지고 자꾸 이런데 지압을 하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의사를 만나서 교정을 받고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하거나 도수치료하는 것은 잠깐인데 또 틀어져요. 여러분 의사 보러 매일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보통 치료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몸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를 계속 지압을 하면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뼈가 그럼 왜 틀어지느냐? 이 근육과 이 근육이 균등하게 힘을 갖고 있으면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죠?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자, 우리도 시골 동네 살다 보면은 동네가 큰 동네가 있고 작은 동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서울도 보면은 큰 지역이 있고 작은 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똑같이가 않아요. 그러면 큰 구에서 이쪽이 만약에 굳잖아요? 그러면 이 굳으면서 당겨집니다. 이쪽 뼈가 자꾸 당겨지죠. 그죠? 그래서 이 뼈가 당겨지면 이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굳어지고 틀어진 뼈를 자꾸 달래줘야 돼요. 야야야야 힘쓰지마 당기지마 그게 지압이에요. 그게 부항이에요. 그게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이게 이제 근육이 틀어지면서 염증까지 왔을 때를 잡으라고 제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집에서 셀프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집안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일 끝나고 와서 이렇게 다 그냥 마사지도 해줄 사람이 있으면 굳이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은 거의 다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증상이 있고 몸이 많이 아프다. 자, 지압과 부항도 여기 있는 근육에 부항을 하게 되면 빨갛게 피가 올라오죠. 그것이 이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이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부항 자국이. 그런데 이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이 굳으면서 피가 잘 안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굳는 거예요. 그래서 부항에서 어혈을 빼주면 근육이 말랑말랑해지고 통증이 사라지죠. 그래서 부항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의원에서도 부항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깨 무거울 때 탁탁탁탁 그 피 빼는 거 해가지고 부항컵 딱 붙이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고 잘 유지를 하고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압기도 만들었고 부항기도 소개를 했고 초음파기도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기도 의료기기로 이제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구비하셔가지고 사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땅콩볼 사가지고 하시고 폼롤러 사가시고 하시고 편백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그런 거라도 사서 자꾸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경 눌림이 작은 문제가 아니고 남녀노소 인종 관계없이 사상체질, 팔상체질 관계없이 어떤 태음인이든 어떤 소양인이든 이쪽이 틀어지면 위장기능 떨어져요. 그러면 위장기능이 안 좋으면 이쪽부터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은 이렇게 세상에 무좀 위치까지 닮을 정도로, 즉 이것은 허리가 닮았다, 허리가 안 좋은 허리를 닮았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긴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나 제가 구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산균을 먹으면서 또는 위장약을 먹으면서 이 부위를 지압하고 우두둑 교정하고 치료하면서 위장약과 유산균을 먹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는 딱 들러붙어가지고 휙휙 틀어져가지고 막 치면 엄청나게 아프고 누르기만 해도 아프고 등이 불편한데 여긴 놔두고 위장약하고 유산균만 먹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뻔하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